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의 일상은 스피치 고민이 있으신 분들하고 1대1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대중 강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조금 더 전달력 있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은 ESG와 관련된 기사들을 편집하고 발행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한번 모아보고 싶어서 서스테인플루언서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쓰레기도 한번 주워보고, 그리고 이번 달에는 좀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연탄을 나르는 그런 일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네.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 일들이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성공은 어떤 것들이 주로 필요할까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한 가지만으로 어떤 성공을 이룬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동안에 정말 많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 아세요? 보셨습니까? 이게 좀 오래된 실험이어서 90년대생 이후부터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MBC에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말의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 투명한 용기에 똑같이 밥을 넣어놓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너 예쁘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말들을 한번 들려줘보고, 또 한쪽에는 너 짜증나, 싫어, 미워, 이런 말들을 들려준 겁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 예뻐 라는 좋은 말을 들려준 쪽에는 예쁜 하얀 누룩이 폈는데, 너 싫어, 짜증나 라고 말했던 그 병에는 곰팡이가 폈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했는데 말이죠. 신기하죠? 이번에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일본의 저자가 한 실험인데요. 이번엔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빈 병에 물에다가요, 붙여놓기만 한 겁니다. 한쪽은 고맙습니다, 한쪽은 바보, 짜증나, 이런 표현을 적어본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안 좋은 말을 한 곳에는 물의 결정체가 이그러져 버렸지만, 좋은 말을 써놓은 곳에는 눈꽃처럼 저렇게 예쁜 결정체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 실험을 놓고 이것이 유사과학이다, 과학적이지 않다, 여러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그렇거나 말거나 어쨌거나 우리는 말과 언어에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 어떤 위대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해 볼만 하다는 거죠. 이거 외에 또 다른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위쪽에 보시는 것은 노인이 연상되는 단어들을 나열해놨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보다는 조금 젊음이 느껴지는 단어들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팀을 나눠서 이 단어들이 말이 되게 연결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요.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문장력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이러한 단어에 노출된 사람들의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노인이 연상되는 단어에 노출됐던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처음에 걸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늦어졌고요. 젊음을 연상시키는 단어에 노출되셨던 분들은 처음에 실험하기 전에 왔었던 걸음걸이보다 걸음걸이가 더 빨라지더라는 거죠. 네. 이 실험을 한 사람은 미국 예일대 심리학과의 존 바그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이 교수는 이 실험 결론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단어에 노출이 되면 뇌의 일정 부분이 자극을 받고 무엇인가를 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떠한 단어에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언어가 가진 어마어마한 힘을 스키 선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단체로 지금 스키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경사진 슬로프를 지금부터 내려가실 겁니다.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나무가 보이죠. 엄청 많은 큰 나무들이 보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 슬로프를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나무에 부딪히지 말자. 나무 사이로 가자. 나무를 피해서 가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스키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스키 선수들은 눈길로 가자. 눈길로 가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눈길로 가자고 생각하고 봐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나무가 조금 흐릿하게 보이고 눈길이 더 드러나 보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나무를 피해서 가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더 크게 보여요? 나무만 계속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무를 피해서 가자라는 명령을 내리시게 되면, 그런 사고를 하시게 되면 우리는 경직되고 얼어붙죠.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눈길로 가자라고 하는 순간 조금 더 명확한 목표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의 뇌는 부정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말 해본 적 있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네?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우리 뇌가 부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점을 정하고 그걸 달성하려고 할 때 어떤 말습관을 가지셔야 될까요? 뭐뭐 하지 말자가 아니라 긍정현으로 바꿔보시는 겁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자라는 목표를 세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으르다고 게으름으로 가기 직전까지만 안 하시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이자라고 목표를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늦잠 자지 말자라는 목표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자. 과식하면 안 돼라는 목표를 세우시면 과식이 아닐 때까지만 드시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소식하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에 더 도달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것이 잘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부정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하실 건데요. 우리 원시 시대로 잠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조상들로 좀 거슬러 가볼게요. 자, 원시 시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원시 수풀림 같은 곳에서 앉아서 뭐 체력 활동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뭐 동물도 잡아먹고 했을 건데, 그 놀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유 별거 아니겠지 하고 앉아서 노는 분들이 계실 거고, 뭐지? 야생 짐승인가? 몸을 피할까? 도망가야 되지 않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앉아서 놀던 분들의 후회일까요? 아니면 의심하고 무서워서 달아난 분들의 후회일까요? 그렇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했던 분들이 살아남아서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 부정성은 우리 몸 안에 각인된, 유전자에 각인된 부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성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왜? 부정적이어서 우리는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는요, 이 부정성이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은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안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요. 긍정성의 영역은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꿈을 이루고 싶어도 끊임없이 스스로 의심합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게 될까? 내가 이 정도의 인풋을 부으면 내가 저 사람만큼의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을까? 저는 방송 쪽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아나운서가 된다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꿈을 지닌 아이들은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이 정도 비용을 써서 이 정도 시간을 들이면 제가 될까요? 제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네, 왜 그래요? 스스로를 의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스스로 의심하지 않으면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수를 하겠다고 하면 야, 그건 너무나 불안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고요. 야, 그건 너무 경쟁이 치열하지 않니? 라고 하고, 뭐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야, 그건 너무 키가 커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부정성을 다시 또 끄집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에 대해서 10년 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도 힘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언어도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인 언어는 멈추게 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의 힘은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킵고잉의 힘이 있더라는 거죠. 왜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걸까? 라고 보니까 지속시키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우리 모두 다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습관, 여러분이 같이 해보셨으면 하는 첫 번째 말습관은 알아차리고 멈추고 바꾸는 훈련을, 그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알아차린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 안에 있는 부정성을 알아차리는 거고 내가 부정적인 사고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조금 전에 말을 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려야 그 다음에 변화라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알아차리셨다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두 번째는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아기가 숨을 쉬는지 확인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맨 처음에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호흡이죠.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호흡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갑자기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을 할 때도 결국에는 우리는 호흡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흡에 집중을 해보시는데 이 심호흡을 3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단어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화가 나면, 짜증이 나면 무심코 짜증나 이런 표현들 하시죠. 그런데 목적 없이 내는 화가 정말 위험한 화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그런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정성의 언어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호시탐탐 노리고 들어오는지 우리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만 가봐도 알 수가 있어요. 식당에 가면 옆 테이블이든 아니면 함께 동석한 사람이든 종업원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에어컨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소스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의자 하나 더 놓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혹시 거슬리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거슬리셨나요? 모르고 쓰셨죠. 예. 이게 만약에 평상시에도 거슬리셨다라고 한다면 부정성 언어를 캐치하는 예민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부터 캐치해서 들어보려고 해보시고 스스로 바꿔서 사용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자,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로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네, 더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은 네, 잘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죄송한데 오늘까지 해주면 안 될까요? 그거 나중에 하고 전화 먼저 해보면 안 될까? 조금 더 일찍 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런 부정성의 문장들을 저희가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러한 단어들을 좀 바꿔서 표현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오늘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 나중에 하고 전화 먼저 해보면 어떨까? 조금 더 일찍 와주실 수 있으세요? 로 바꾸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10초 전에 여기에 사인하시면 되세요 하고 서류를 넘겨줬더니 상대방이 거기만 홀랑 사인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말해요. 여기 서명 안 하셨네요?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네? 서명 놓치셨네요? 네, 또. 오빠 잘 안 되죠?
네, 우리가 이런 문장으로 말하지 않아도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되세요. 다시 일러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짚어서 왜 내가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안 하셨네요를 더 머리에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집에서 또 이러실 수 있어요. 아침에 나갈 때 요거 쓰레기 오늘 버리는 날이니까 너 나가면서 한번 좀 꼭 버려줘라 라는 부탁을 하고 나갔더니 동생이든 누구든 가족이 알았어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왔더니 쓰레기 그대로 있어요. 그럼 첫 마디가 뭐예요? 쓰레기 안 버렸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 표현조차도 우리가 바꿔보자는 거예요.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한 번 다 얘기해주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깜빡했다 라고 하고 우린 좋은 대화로 갈 수 있는데 상대방이 뭔가 비난받거나 이러한 느낌이 들지 않게끔 긍정의 언어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우리가 훈련을 했어요. 열심히. 굳이 부정의 표현을 찾아서 막 긍정으로 돌리리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정성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이 무언가 꿈을 향해서 가려고 하거나 어떤 퍼포먼스를 냈는데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팩트 폭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팩트로 두들겨 맞는 거죠. 나에 대한 팩트인데 거짓은 아닌데 내가 인정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입에서 들어서 기분 나쁜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은 내가 이제 꿈을 이뤄서 가려고 할 때 얘기하면 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엄청난 부정성이 끌어올려지게 되죠. 왜냐하면 팩트 폭격의 이제 문장들이 보통 야, 너 뭐 없잖아, 너 뭐 못하잖아, 너는 기준이 안 되잖아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부정성, 분노라는 감정을 키우지 말고 건강하게 듣고 건강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좋은 것을 먹었을 때 몸으로 흡수하고 그 다음 나쁜 것을 먹었을 땐 배출되는 이런 시스템, 이게 건강한 상태입니다. 근데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면 좋은 것을 먹어도 내보내고 나쁜 균은 흡수해서 가져버리고 이런 상태거든요. 저는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는 좋은 말을 들어서 흡수시킬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사람의 말은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여러분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에서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에반이라는 아이가 참 건강하게 잘 듣는 아이구나, 건강하게 듣고 말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아래에 있는 에반이라는 아이가 이 영화 속의 이제 주인공인데요. 어찌어찌한 이유로 이 아이는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고아원이라고 하는 시설에 맡겨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한 번도 태어나서 부모를 만난 적은 없지만 자기가 부모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 번 입양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아이가 입양을 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물어봅니다. 너 입양 가는 게 싫으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반이 대답합니다. 전 가족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한 번도 부모 형제를 만나본 적이 없는 아이가 전 가족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까지 끝났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가 의도치 않게 팩트 폭격을 합니다. 그래, 너 부모님은 있지만 같이 안 살잖아. 네. 고아한테 고아라고 말하는 건 상처 주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스스로 고아인 거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너 고아잖아 라고 쐐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바는 이때 감정의 동요를 하지 않아요. 이 11살 아이가 뭐라고 답변하냐면요. 지금은요? 라고 대답해요. 저는 이 대답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다는 얘기가 함축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부모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직언해준답시고 야, 너는 지금 뭐가 없잖아. 야, 너는 지금 뭐가 안 되잖아. 야, 너는 뭐가 조건이 안 되잖아. 라고 할 때 그냥 외워버리세요. 지금은? 이라는 말로 여러분을 뭔가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상대방의 입을 봉인해 버리십시오.
네, 지금은 이렇게 하고 넘기시는 지혜. 네. 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제가 우려되는 부정성이 일어날 만한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부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갖고 싶은 신발이 하나가 생겨서 돈을 막 모아가지고 한 50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오늘 엄청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이 신발을 신고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도대체 되관절 껌인지 본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너무나 강력한 게 내 발에 떡 붙어버린 거예요. 네, 애지중지하고 계속 안 신고 있다가 오늘 중요한 일정 때문에 신었는데, 자, 이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때요? 어떤 육두문자가 올라오십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정성을 우리가 좀 바꾸는 노력들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 번째 습관으로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유리하게 해석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긍정성을 최대한 발휘해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소설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 껌이든 본드든 밟지 않았다면 작은 어린 생명체인 새가 여기가 먹인 줄 알고 앉았다가 날아오지 못하고 붙어 있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밟아서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긍정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오늘 중요한 일정에서 내가 그 일정을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게끔 계약이 엎어지거나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액땜했나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내가 오늘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가벼운 차 사고로 경미한 찰과상 정도를 입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걸로 액땜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짜증날까요? 감사할까요? 그 순간 뭔가 모르게 이 정도로 때워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다 보면요. 너무나 많은 상황들 속에서 노라고 하는 거절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취업에 도전을 하셨다고 한다면 70번, 80번 떨어지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떤 창업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 된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엎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아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대부분은 의기소침해집니다. 한두 번 떨어질 때는 다시 재기할 힘을 갖지만 70번, 80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합니다. 난 역시 안 되네. 난 진짜 운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난 인복이 없어. 이런 자기 부정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여러분 생긴다고 한다면 이 도어 투 도어라는 영화 찍어두셨다가 처방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인공인 빌 포터의 사고 방식이 너무나 근사하고 멋지기 때문입니다.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장애인입니다. 실존 인물이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전설적인 영어방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은 어눌하고 잘 걷지 못하고 한 손은 쓰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로 매일 15km에 해당되는 그 마을을 걸어 다니면서 와킨스라고 하는 회사의 전설적인 영업왕이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이 사람은 처음 면접 본 날 떨어졌습니다. 담당관이 그랬어요. 앞에 대놓고 팩트 폭격을 했어요. 당신 열정은 알겠는데 당신의 몸을 보니까 우리 일에 적합할 것 같지 않네요. 당신은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팩트 폭격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고 바깥으로 다시 나왔죠. 그랬는데 다시 들어가서 빌 포터는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전설적인 영업왕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은 면접관이 탈락입니다 했는데 다시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그냥 그대로 집에 가게 되죠. 그런데 빌 포터는 거절을 거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은 제안을 수정해달라는 요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오늘 나에게 했던 말의 방식, 당신이 나에게 제안한 상품이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음번에 어떻게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낙담되고 이것이 실패로 느껴지고 이것이 거절이 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있으실 때 이 빌 포터의 거절에 대한 명언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 포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말할 수 있었어요. 제안을 수정한 거죠. 그렇다면 제일 힘든 지역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 믿져야 본전이시지 않으세요? 제가 성공하면 당신은 영웅이 되는 거고 제가 실패해도 당신은 잃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순발력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뇌를 연구했던 굉장히 재미난 실험이 하나가 있었어요. 1995년도에 신경생리학회지에 실렸던 연구인데요. 팀을 4팀으로 나눠서 1그룹에는 5일 동안 피아노를 손으로 직접 연주하면서 치게 했고요. 2그룹은 악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그룹은 악보를 주고 악보대로 연습하게 5일 동안 한 거고요. 2그룹은 악보 없이 그냥 네 맘대로 치고 싶은 대로 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3그룹은 1그룹을 관찰하게 하면서 피아노를 직접 만지게 하진 않고요. 관찰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으로만 피아노를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4그룹은 대조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5일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손으로 직접 악보를 보면서 연습했던 1그룹의 뇌와 아무것도 건반을 만지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던 그룹의 뇌 신경 조직망이 똑같이 발달됐습니다. 아무렇게나 쳤던 2그룹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4그룹 또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뇌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발달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됐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뇌는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을 구분하지 못한다. 네, 육체적인 노력과 정신적인 노력이 구분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 꿈에 그 목표에 다다르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종이에 썼습니다.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매일같이 쓰고 매일같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행위가 미리 보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 나의 상상, 나의 목표, 나의 생각 쪽으로 갖다 놓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몸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에는요. 지구의 2바퀴 반을 돌릴 수 있는 혈관의 길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지금도 1초에 한 번씩 1초마다 300만 개의 적혈구가 죽고 다시 그 1초 후에 300만 개의 적혈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숨쉬고 있는 이 매 초마다요. 한 세포마다 10만 번 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는 정자 하나, 난자 하나, 단 2개의 세포가 만나서 100조 개의 세포를 이루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두 직접 계획해서 하셨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떠한 힘이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도 미처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 어마어마한 힘을 믿고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서 keep going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